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암침법 족태양 방광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방광의 양방학적 관점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방광은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 흡수되고 남은 수액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치골 결합과 직장 사이에 골반강 아랫부분에 위치하고요. 여성은 치골 결합과 포궁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수액이 차 있을 때는 동그라미 즉 구형을 이루고요. 비었을 때는 온추형이 되는데 점막이 매우 두꺼운 이행 상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6에서 7층이었다가 소변이 차면 2에서 3층으로 변하여 수축화 팽창을 반복합니다. 방광의 한의학적 관점은요, 뇌경에 방광자, 주도지관, 진액, 장언, 기화측, 능출을 풀이해서 말씀드리면은 방광은 주도지관으로서 진액을 저장하고 기화 기능을 통해 소변을 체로 배출합니다. 그리고 태양병 외광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근골 습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광경 본경은 방광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흐름이나 치유 효과를 보면은 오장육부의 진단과 치료에 기노한 경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장부와 관련되어 있어 배수열이 장부 배부의 위치 분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에 질병이 발병되면 배부의 변이가 배수열을 통해서 변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4경맥 중에서 가장 긴 경맥이고 혈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락 관계로는요, 방광에 속하고 신, 내, 심과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서의 족태양 방광경은요, 첫 번째로는 방광을 주관하고 두 번째로는 체온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방광경의 경락은 방광, 요도와 신장, 생식기, 자궁, 자율신경과 정신계통의 모든 기능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족태양 방광경 생리와 특징에 의한 주치 범위 및 작용 부위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신방광 관련되어서 첫 번째로는 방광을 주관하고 두 번째로는 신장과 표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장과 관련된 증상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뇨 생식기 질환, 방광 질환과 관련이 있고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실금, 유정, 배하, 소변분리, 소변불통, 소변빈삭, 야간뇨, 잔뇨감 등의 모든 비뇨기 질환과 관련이 있고요. 또한 전립선염, 요도염, 신장염,
방광염, 신우신염 등의 모든 염증성 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락관계는 첫 번째 뇌와 심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정신질환을 치료할 수가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건망증, 혼미, 치매, 알츠하이머 등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첫 번째는 신과 표리 관계고요. 그리고 소장과는 접경 관계입니다. 그리고 폐와는 상통 관계이고 심장과는 상합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과 방광의 상합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심장과 방광의 배합은 정인목인데 중풍 환자나 또 심장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장과 방광이 상합 관계로 아울러서 심포가 심의 상화이기 때문에 가능이 한데요. 그래서 방광은 주 기능이 방광주근, 그리고 심포는 심포주맥. 그래서 심과 방광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한 방광은 폐와 상통 관계이기 때문에 심, 방광, 폐, 심포 등 4개 장기를 각각의 장부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서로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질환은 심과 관련해 한의원에서 주로 보는 증상은 대부분 심혈관 질환, 정신과적 질환, 노년기의 전립선 비대증, 요술금 등 소변 관계 등과 관련이 있고요. 또한 만성 질환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뇌신경 증상인 중풍까지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만성 질환으로 시달린 신체가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뇌신경이 손상돼서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심장과 방광 관계는요, 방광의 방광주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방광경이 신체 뒷부분을 광범위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방광경락의 유주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임상에서 보면 대부분의 근육통은 방광경에 따라 발생해서 방광경을 치료하지만 방광경이 유주하는 곳 이외에 근 문제에 있어 방광과 근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방광경 경락의 흐름 외에도 인체의 각 부분의 근의 활동이 방광 기능의 영역에 벗어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암침법에서 심, 정격, 승격, 항격, 역결의 사용을 보면은요, 먼저 사암도인 친구요결에서 사암도인이 심, 정격, 승격, 항격, 열격을 사용한 내용을 보면은 모두 27가지인데요. 사암도인 친구요결에 보면은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의 차이로 중풍 및 소변 관계, 재반 근육 통증과 관련된 임상은 없고요.
중풍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시 산부인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정신적인 우울증, 소화기, 한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정격, 승격, 한격, 열격은 일반적으로 소양증, 혈압 이상, 콜레스테롤 조절, 소변 관계, 중풍 관계 증상,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 및 망성 질환 등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암동의 친구 요기를 보면은 심정격, 승격, 한격, 열격은 크게 반신불수, 정신적 문제, 가장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가 되겠고요. 다음에 담음, 소화기 등 증상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인목이란 그 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은요, 오시열 이론상 심장과 방광의 배합인 정인목은 실제 나무가 아닌 목상의 의미로서요, 정인목의 이 목은 유주상 담의 기능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상은 사람이 정위치에 서 있는 것, 자세가 바른 것, 전진하는 것 등 양목, 즉 담에 대한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 환자의 경우 반신불수 상태는 이러한 양목의 기능이 현재의 떨어진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수열의 정열의 의미와 심방광의 상합관계, 즉 정의목까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격, 승격, 한격, 열격과 방광 정격, 승격, 한격, 열격으로 반신불수 중풍 환자 치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본이 되겠습니다. 중풍 환자의 주 증상은 대부분 수익은 조절이 불가하고 근이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 있고 말이 어눌하고 정신이 혼미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증상에 사암침법의 심, 정격, 승격, 한격, 열격과 방광, 정격, 승격, 한격, 열격 등을 사용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장과 방광에 대해서 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임상시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눕게 하고 신체를 보면은 적지 않은 경우 양측 다리의 길이가 같지 않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짧고 이 차이가 약 0.3cm 이상 차이가 난다면은 해당 환자는 심장의 문제로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시에 이 같은 환자의 방광경상에 승근, 승산혈 부분 근육이 뭉쳐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것은 심장과 방광의 상합관계 및 방광이 주근 활동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기자혈의 개념으로 봤을 때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해당 위치에 방광의 주근 활동이 위축되고 해당 근이 물리적으로 긴장돼 근육의 물리적 길이가 단축됐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환자의 좌우측 다리의 길이를 봤을 때 우측 다리의 길이가 좌측보다 짧을 경우 폐와 방광의 상통 관계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리의 길이가 다른 환자의 치료는 좌측 다리가 짧은 경우 심정격, 한격, 승격, 열격을 우측이 짧은 경우 폐정격,
한격, 승격, 역격을 각각 활용하면 다리의 길이가 정상으로 되돌아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면 하지뿐 아니라 인체 상부인 어깨 부분도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다리 길이 교정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깨 높이 차로 고개가 삐뚤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좌우측 선정혈 통증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왼쪽 다리가 짧으면서 왼쪽 어깨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심정격, 승격, 한격, 열격과 반경까지 생각하면 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하지의 균형을 잡은 치료에 천응혈을 더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암침법의 치료는 일단 장부의 근육 문제를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사암침으로 장부 균형을 잡아 신체 균형까지 잡아주고 통증 부위에 천응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암침법, 족태암 방광경의 양방학적인 관점과 한방학적인 관점, 그리고 신방광 관계, 그 다음에 송락 관계, 다른 장부와의 관계, 그리고 관련 질환, 특히 심장과 방광과의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족태양 방광경의 오온육기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